데이터를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떤 값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변수나 관측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예제로 했던 것처럼 이제 많지 않은 데이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양한 이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잠깐 봤던 아이리스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 내장 데이터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함수를 실행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내장 데이터셋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고, 이 내장 데이터셋 중에 이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값을 이제 불러온 거고, 이 내장 데이터셋을 값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면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프라미스라고 잠깐 가려져 있는 형태로 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전부 다 가져오게 되었죠. 지금 보시면 이게 1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메모리 상으로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뷰라는 함수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str, structure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숫자형으로 150개의 관측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꽃의 종류는 3가지 종류로 팩터형으로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럼이 몇 개인지, 행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이니까 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칼럼명은 ls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고, 앞부분에 6개를 보기 위해서는 헤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은 테일이에요. 여기에도 넘버, 이 숫자를 옵션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몇 개를 값을 보는지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다양한 요약값,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평균, 중간값,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통계 함수를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이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하고 중간값, 중간값은 말 그대로 데이터 전체 중에 중간에 있는 값이고, 평균은 전체에 대한 이제 합을 개수로 나눈 평균이니까 이제 값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칼럼 변수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한글도 당연히 되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해보면 평균이고요. 여기는 이게 아이디를 RStudi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어떤 값을 이제 변수를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값을 입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셋, 내장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Studi오를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간값도 실행해보면 약간 값이 달라요. 얘는 그래도 값이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런데 많이 데이터 차이가 나는 값들도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범위.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당연히 최소와 최대는 전체의 값 범위겠죠. 그 다음에 분위수, 이제 값을 나눴을 때 이 값이 어느 정도의 분포인지를 개수로 보는 거고, 이게 25%, 50%, 75%, 그 다음에 75%, 100%.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이제 하는 거죠. 0에서 25% 되는 지점이 5.1인 거고, 중간이 5.8, 그 다음에 75% 부분이 6.4, 그 다음에 100% 7.9죠. 4.3에서 7.9까지의 분포인 값이에요. 옵션으로 이제 몇 퍼센트를 주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0에서 1까지겠죠. 당연히 최대는 100%니까. 그리고 이렇게 옵션으로 줘서 80%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도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분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개별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은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함수 중에 하나죠. 분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몰려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분산,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의 값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도와 외도인데, 첨도와 외도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쏠렸냐에 대한 부분이고, 첨도가 0보다 클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거 더 높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첨도가 0보다 낮을 경우에는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크게 편차가 크지 않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도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롱테일일 경우에는 외도가 0보다 큰 형태예요. 이렇게 꼬리를 길게 가져가는 형태. 그 다음에 반대의 모양은 외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SYCH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 이 함수들을 이제 각각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러와주고 첨도와 외도를 숫자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보게 되는데, 빈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frequency라는 함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함수는 여기 describe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해 보면 이렇게, 이거는 보면 이게 4.3이라는 길이가 한 번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이거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이만큼, 그 다음에 5라는 길이가 10번 나오고 150개 중에 10번이죠. 그리고 6%, 이렇게 어떤 값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너무 이제 숫자로만 보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 같이 표기를 해주는 게 훨씬 한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어떻게 데이터를 보여주는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다룰 거고, 앞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함수들이 이런 패키지 안에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